네, 본 의원이 시설과에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경북교육청 3년간의 창문 개최 및 교실 출입문 개최 공사 현황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시설 과장께 이 자료를 제공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각급 자재 유무에 따라서 공사 금액이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내역에 공사 내역에 들어가게 될 적에는 원가 계산이라는 그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내역에 따라서 광급자재와 광급자재는 직접 구매를 하다 보니까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광급자재와 광급자재가 아닌 상급자재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차이점으로 보면 광급자재는 중소기업진흥정책에 따라서 특별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100여 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 구매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요. 내역에 들어가는 것들은 주로 저희들이 광급자재라고 하지 않고 상급자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중소기업 진흥정책의 의무 구매가 아닌 것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4천만 원 이하의 의무 구매 대상이더라도 4천만 원 이하는 의무 구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제가 정리해보면 광급자재는 이제 조달에 등재되어 있는 자재로 공사 비용 산정 시에 현장 설치도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되고, 상업자재는 조달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견적이나 물가 자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담당자의 임의에 따라서 선정되는 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환경보존비, 일반 관리비 등의 간접비에 따라서 총 공사 금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되도록 광급자재를 쓰게 된다면은 예산 절감이 되겠네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광급자재 유무는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리적으로 진행되는 중소기업 진흥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의무 구매가 4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광급자재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이제 상급자재라는데 불가피하게 이제 성상이 좀 다르다든지 그 제품의 기능이나 물성이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급자재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경상북도 교육청 광급자재 구매 가산 입찰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은 광급자재 직접 구매 관련 법령 중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1항에 따르면 종합공사 시공 40억 이상, 전문공사 시공 3억 원 이상,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광급자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본 의원이 이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 교육청 광급자재 구매 가상 입찰 업무 처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30개의 공사를 확인을 하였고, 총 공사 금액은 45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공사 시공 3억 원 이상, 여기 보면은 계약금액 기준입니다. 여기 3억 9천이거든요. 5억 1천, 경사는 28억, 전문공사 금액이. 그리고 경산 같은 경우에 여기 경산 서부초 같은 경우에는 9억 자재 품목 금액만 설계 금액이 9억 4천인데 광급자재를 쓰지 않고 상급자재를 썼습니다. 총 그래서 45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서 광급자재가 아닌 상업자재 선정 업체 선정은 상업자재 업체 선정은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죠? 주로 이제 자재선정위원회를 사용하고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부분들의 부분에서 전향권을 공무원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공사 발주에 대한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행정 절차를 거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설계자는 학교 담당자에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한 점이 공사마다 설계자, 학교 담당자가 다 다른데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포항에서의 창문 및 출입문 개체 현황 자료를 보면은 광급 자재 미발주 공사 13개 중에서 10개가 동일한 업체였습니다. 3년간 총 공사 금액 10억 7천만 원 중에서 9억 1,200만 원, 약 85%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약간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또한 그 구미에서의 창문 출입문 개체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3자 단가 계약 및 광급 자재 미발주 공사 14개 중에서 2개 업체가 9개 공사를 하였고 3년간의 총 공사 금액 12억 3천만 원 중에서 11억 3천만 원, 약 91%를 차지했습니다. 예, 과장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지역청에 발주되는 자료들을 이렇게 취합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게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재 선정이 되고 설립 현상이 이게 차단될 수 있도록 이게 저희들이 일부 자재에 대한 부분들을 광급 자재를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좀 제도 개선안을 내고 있습니다. 네, 업체가 광급 자재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하급 자재 단가를 적용할 때 단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는 가격 정보지라든지 물가 정보지를 보고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가 자료나 업체 견적 그거하고 광급 자재하고 차이가 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 견적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는 2개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보통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급 자재하고 광급 자재가 아닌 사급 자재 단가 차이가 대략 얼마나입니까? 그거는 가격 정보지나 물가 정보지에 있는 그와 광급 자재에 있는 조달 단가의 차액은 보통 한 15%에서 20% 이상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님. 그거는 예, 상세 단가가 이게 단가 물량 자체가 그 조달에서 단가 계약을 1년간 하는 계약 물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네. 그거와 각 물가 정보지와는 차이가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님 실내를 바탕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국초등학교 교실 출입문 하나를 단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급자재 설계 금액이 가로 세로 문트랑 문짝이 따로 견적이 매겨지는데요. 1,800에 2,100 제곱 3.78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럼 이 문자와 문틀을 다해서 217만 원 하나 견적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나와 있는 제곱미터당 단가 적용을 해보면요. 얼마나 제곱미터당 단가가 21만 5,600원이거든요. 여기에서 3.78를 곱하면 얼마 나오냐면은 문자 하나에 81만 4천 원 나옵니다. 81만 4천 원에 광급자재로 할 수 있는 물가정보 종합쇼핑몰에 나올 수 있는 금액을 문자 하나 217만 원 주고 한 거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자료가 나온 걸로 그대로 저는 계산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구미지역 광급자재 미적용 광급자재를 적용해야 되는데 미적용 사급자재 업체 중에서 2개가 광급 입찰 대상인데 사업자재 단가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지평초등학교 출입문 개체 공사를 외장을 하신 10분 정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 중 하나의 지평초등학교 출입문 개체 공사를
원칙적으로 광급자재를 적용했을 시의 금액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광급자재 적용 시 총 공사 금액이 1억 4,549만 5천원으로 할 수 있었는데 사급자재를 적용해가지고 총 공사 금액이 2억 8,133만 4천원, 약 2배 정도의 금액을 차이가 났고요. 광급자재 적용 시에 1억 3,500만원, 48.2%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계산은 본 의원이 광급 적용 계산은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나오는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임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그 창호나 출입문 견적을 받거나 물가 자료, 물가 정보 광급 자재되는 그 현장 설치도니까 노무비가 따로 들어가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근데 포항지역 광급자재 미적용 사급자재 업체 중에서 13개 중 4개 업체가 광급 입찰 대상인데 사급자재 단가를 적용을 하였고, 또 이에 대한 여기는 노무비까지 또 따로 들어갔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견적을 받은 한군초는 현장 설치도이기 때문에 따로 노무비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서 간접비 613만 6천원에 따로 간접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자, 2022년도 공사부터 살펴보면은 광급자재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단가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니까 1억 1,140만으로 할 수 있는 공사를 1억 5천만의 공사 금액으로 하게 되었고, 만약에 광급자재를 적용했다면 원칙적으로 했다면 약 3,880만원, 25.9%의 예산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23년도) 공사는요, 노무비 등의 간접비 928만원, 과다 책정, 또 조달단가 적용 시에 3,04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공사를 7,310만원의 공사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4,260만원, 58.3%의 예산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몇 가지가 광급자재와 사급자재의 통칭적으로 아까 22%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사실은 광급자재는 낙찰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역서에 해설직에 저희들이 설계가이기 때문에 그게 낙찰률이 차익이 87.74호가 되면 조금의 그 차익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출입문 개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중소기업 진흥 제품은 아니지만 앞으로 향후에 예산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함으로써 저희들이 이제 소액이 있더라도 광급 자재로 발주하는 것들을 지금 제도 개선함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경상북도역전 광급자재 구매 가상 입찰 업무 처리 규정, 그러니까 전문공사 3억 이상, 직접 구매 대상 4천만 원 이상, 이 원칙을 지켰다면은 이 총 30개의 총 공사 금액 원칙을 지키지 않은 이 45억 원의 원칙을 지켰다면 얼마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들이 이게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진흥 정책에 의한 그 의무 금액 예산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했다면 저희들이 최소한 10%에서 그 정도의 이상은 예산 절감이 있었을 거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과다하게 쓰여진 도민의 혈세 몇십억 원은 누구를 위한 것일지 의문이고, 그 어떤 분들은 주머니가 두둑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창문 개체 및 교실 출입문 개체 공사에 대한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설과하고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는 간단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교실 마루판, 복합 판넬, 외벽 마감재, 불연자재, 준불연자재 등의 수많은 공사에 이런 내용들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명 과장님, 예, 시소관 부입니다. 우리 질의하신 조영진 위원님 잘 이해하셨죠? 예, 한 가지만 말씀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의무 구매 대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저희들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무 구매 대상이 아닌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한선 의원님께서 제 오전 질의에 대한 간단한 또 보충 질의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아까 지금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입찰 업체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못 씁니다. 사실은 그냥 이제 넘어가려고 하다가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은 입찰 업체에서 관여도 하겠지만 솔직히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어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입찰 업체에서 관여한다?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특정 업체만 많다. 그 입찰 업체가 여러 군데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잘못된 것은 또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입찰을 한 업체들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하고 왔는데 그 자재에 대한 부분은 특정 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설계 도면을 봤을 때 입찰이 뭐 1년에 뭐 한 건이 들렸는지 몇 건이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시키는 대로 그걸 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번에 말씀드렸듯이 4천만의 내역수에 포함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특정 거기에 내역수에는 다 스펙을 쉽게 말하면 어떤 제품을 써라 이렇게 스펙을 못 받고 있으니까 앞번에 말씀드렸듯이 동종 이상의 제품을 이제 써라 이렇게 되는 말 관찰업체나 감독관을 승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의원님 말씀은 특정 제품을 쓴다 그 말씀이신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앞에 말씀했듯이 한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데이터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 데이터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경산의 한 곳 같은 경우는 28억 총 공사 금액에서 9억 정도의 이제 설계 금액이니까 뭐 계약 금액은 얼마였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9억 이상의 자재를 어떤 누군가가 그냥 임의대로 이제 업체를 선정하기도 하고 금액도 마음대로 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그렇게 단가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의원님께서 오전 질의 시간에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 교육기관을 운영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 및 내용을 간단히 알 수 있을까요? 대안교육, 사립대안학교 재정 지원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현재 산자인
중학교와 나무가 중학교에 지원을 약 9억을 하고 7억 4천만 원. 그 자료 말고 대학교 위탁교육관에 뭐 일정 금액 제가 알기로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예, 대한교육 위탁기관 21개 위탁기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특별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규모는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학교 폭력하고 뭐 교권 침해, 자살, 자해, 공격적 행동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학교 내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각 교육지원청을 살펴보니까 다소 규모가 있는 구미, 경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교육청은 이에 대한 방안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위탁기관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도시에서는 전문 인력이 사실 없거든요. 부족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말해서 학교 부족학생,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 활성화가 정책 및 지원이 사실은 학교에 정말 필요한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조금 더 이 금전적인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금액으로는 정말 마이너스거든요. 운영이 되어지진 않거든요. 조금 더 활성화를 하면서 조금 더 지원을 할 수는 없을까요? 예, 아무래도 대한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자꾸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학급도 운영을 하고 또 대한학교는 지금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급한적으로 대한교육 위탁기관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적 근거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학교 내 대학 교실도 당연히 활성화시켜야 되겠지만, 이 학생들에 대한 뭐 방안이 없어요. 현장에서 다들 너무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내 대학 교실,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거는 금전적인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추가로. 대학교육 위탁교육을 선정하고 지원, 모니터링, 평가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소관입니다. 소관이고, 이게 어떤 정책과 지원이 되어 있는지 또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이게 학원 기능에만 그치지 않고 또 우리 궁극적 목적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중고등학교 통합교육 프로그램만 하죠. 초등학교는 안 하죠. 예, 주로 중고등학교. 제가 본 의견 생각이 초등학교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초등학교도 이건 필요성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학교 부족은 그렇습니다. 주로 고등학교 1학년에 많이 발생을 해서 고등학생 위주로 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 일선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이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라고 다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 지역권 김천에 가면 이 해결 방안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학교마다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거니까. 담임선생님은 맡은 지 이제 교직 생활 한지 몇 년 안 되신 여선생님들, 대응 방안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 안동에서 일어난 사건도 이런 내용의 일환이라고 사실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북도 대학교육 위탁교육 현안 지정, 모니터링, 평가 이렇게 해서 지원 형태, 차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고민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모 교육과 진로 진학 교육에 대해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전반적으로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부모 교육이 좀 부족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모 교육은 심리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교육이라든지.
하여튼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학부모 교육, 또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고 상담하는 심리교육 등을 확대를 해서 자녀와 부모가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자녀가 학교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또 가정에서 해결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권 회복, 교권 침해 예방 효과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부모 교육 활성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가정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학으로 통제할 수 없으면 거의 바로 학교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선의 선생님들은 그 지도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학부모 지원센터에 조금만 더 말씀하세요. 예. 학부모 지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학부모 지원센터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확장을 하고 특히 어머니는 학교 교육에 관여를 많이 하고 참여를 하는데 아버지 경우에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교육, 또 아버지 어머니가 거의 반반에 가깝게 자녀 교육과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 사업으로 대학 진학 경북 박람회를 경주 구미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른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이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크거든요. 사실은 권역별로 조금 더 작은 규모로 해서 실시 좀 해주실 수 있는지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경상북도 그 교육청 연수연구원에서 이것을 이제 진학 관련해서 주무를 맡고 계시는데 한번 원장님하고 또 부장님하고 제가 상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이렇게 보안고미처럼 하는 거는 힘이 들 수는 있으나 그 규모와 성격을 조금 달리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를 나머지 시군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이고 프로그램 개발 중. 네, 감사합니다.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상대로 한 진로 진학 교육 활성화에 대한 당부를 좀 드리면서 이상 본의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